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승무패 5회차 분석방송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녹화 일정이 좀 주말이다 보니까 녹화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서두 인사 없이 곧바로 6번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금의 현장에 계시는 독자님들께도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드리면서 5회차 승무패 2부 시간을 출발하겠습니다. 1번 대상 경기부터 5번 대상 경기까지는 1부 시간에 방송을 해드렸고요. 자, 2부 시간은 6번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6번 경기는 분데스리가 3위, 슈투트가르트가 4위, 라이프치히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일정입니다. 푸울젠과 스트로베리가 건설한 라이프치히 제국을 올모와 슬러그가 중흥을 시켰다면 지금의 라이프치히의 동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가고 있는 선수는 당연히 오펜다와 사비 시몬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의 주말 원정에서 사비 시몬스가 경고 누적 때문에 출전이 불가하다고 하는 악재는 있지만 이 악재는 부잣집 아침 밥상에 고기 한 접시 빠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프치히 제국의 영웅 3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지금의 라인업이라면 194가 넘는 그 심장임에도 육상 선수의 버금가는 스피드와 양발 드리블이 가능한 세슈코가 이 사비 시몬스의 부재를 잊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처럼 그 피지컬 압박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좁은 공간에서 양발에서 그 볼을 이탈시키지 않고 탈압박이 가능한 세슈코의 존재감이 더욱 빛을 발하리라 생각을 전망을 해봅니다. 세슈코 선수의 장점은 194가 넘는 장신임에도 정말로 그 스피드가 뛰어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육상 선수의 버금가는 그만한 스피드를 보이고 있고요. 양발이 가능한 것까지도 좋지만 드리블을 하면서도 양발로 드리블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세슈코의 장점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물론 리그에서 좀 부침을 겪고 있지만 그 양발로 드리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세슈코입니다. 자, 반면에 뭐 아니면 도의 경기력으로도 3위까지 올라 있는 슈투트가르트는 그 홈에서만큼은 시즌에서 단 1무와 1패만을 기록하면서 절대 홈 강자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1무는 선두 레버쿠젠에게, 그리고 1패는 역시 원정 세계 챔피언 호펜하임에게 내준 것이니까 납득이 갈만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에게 정우영이나 일본 국가대표죠 이토의 국대 차출은 신경조차 쓰이지 않는 슈투트가르트지만 오른쪽 중원의 엄분파와 카라조르가 결정하는 부분, 무엇보다 그 17골이나 메이드하고 있는 분데스리가 득점 2위 기라시의 국대 차출은 이 간만에 헤네스 감독이 겪을지도 모를 그 홈 패배의 면죄부로서는 충분해 보입니다. 케인이 지금 득점 1위고요. 그리고 기라시가 17골, 득점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량이 기복이 있다. 그리고 또 17골을 넣고는 있지만 또 다른 선수들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7골이라는 그 리그 득점 2위라는 선수가 빠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팀의 그 공격력에 포워드 라인에 영향은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라이프치히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차이겠지만 아무래도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라이프치히와 가지는 이 주말 홈 경기에서 그리 쉽게 어떤 승리의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운다프와 퓨리가 1, 2선에서 물론 분주히 뛰어다니겠죠. 하지만 그 포워드 라인과 미들 라인이 반토막 나버린 현재 슈투트가르트로서는 젖잘사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운다프의 홈 전투력을 감안한 슈투트가르트의 1점, 그리고 엄분파와 카라조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슈투트가르트의 오른쪽 라인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셰스코와 오펜다의 머리와 발끝에서 3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7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세리에 A 세 번째 서열의 AC 밀란이 어느새 7위까지 떨어져 있는 볼로냐를 밀란으로 초대하는 일정입니다. 밀란은 중앙 3선의 토모리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지만 피올리 감독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밀란은 어차피 지루와 자책용 레앙 그리고 우베쿠 플리시치로 위닝 멘탈리티를 이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상대팀이 그 3선의 조직력이 살아있는 팀인지 아니면 A 옵션의 교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차출이라든지 이 3선에 조금이라도 결손되는 포지션이 파생된 팀인지에 따라서 결과를 가늠해 보는 게 가장 적중률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밀란을 상대하려고 하면 일단 그 백라인에서 결손되는 부분이 없든지 아니면 그 교체로 투입되는 B 옵션이 A 옵션만큼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밀란을 상대로는 그 상당히 버거워했던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밀란의 3포워드 가운데에서 현재 시점에 가장 기복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좌측 라인의 레앙으로 사료가 되고요. 볼로냐의 시전 유일한 그 팀에서 유일한 두 번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던 포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포시 선수의 나아바리는 그 레앙이 무시로 뒷공간을 노리고 있는 볼로냐 오른쪽 라인의 마지노슨입니다. 자, 여기에서 레앙과 정확하게 레앙 존과 충돌되는 부분이 포시 선수의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 포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고 대체되는 멤버들을 보면 포시 선수보다는 좀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여기에서 7번 경기의 분석을 더 이어가고 싶은 생각을 접었던 겨울 인생입니다. 예상 스코어는요. 볼로냐의 시즌 최다 실점 패배, 홈 밀란의 4대1 승리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 경기이고요. 코파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5게임 동안 승리가 없다가 직전 5경기 동안은 또 패배가 사라진 세리에 A 11위 제노아가 반대로 5게임 동안 패배가 없다가 또 직전 5경기 동안은 승리가 실종된 세리에 A 14위 레체를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일정입니다. 이건 정말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정말 극과 극을 체험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양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변곡점이 될 라운드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원하는 성적은 챙겼지만 직전 2경기에서 많은 옵션들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토리노전에는 카리콜과 사벨리라는 양쪽 사이드 미들이 실려 나갔고요. 카리콜과 교체된 합스도 메디컬 리스트의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중앙 미들 메시아스도 부상병동으로 보내버린 그 상처와 승점 1점을 맞바꾼 게임이 토리노와의 그 홈게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리노 한 게임에서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획득했지만 주력 자원들이 4명이나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그리 크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라운드였죠. 살레르니타나 원정에서는 미들라인의 A 옵션인 프렌드럭과 바델이 노란 카드를 또 차곡차곡 모아서 주말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면 초과라는 말이 딱 맞는 제노아입니다. 구드문드 손과 레테기의 파이널 집중력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미들라인의 그 정상적인 A 옵션이 불가한 상황에서 구드문드 손과 레테기가 스스로 빅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최종 스코어가 도출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알베르토 질라디노 감독의 마법이 어디까지 갈 건지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제노아가 건재할 수 있다면 질라디노 감독의 내년 시즌은 빅클럽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이션스에서 잠비아가 탈락하면서 스트라이커 반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복귀한 레체가
반등의 불씨를 지피는 제노와 원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무승부가 가장 유토피아 같은 매치업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또 쓸데없는 독식 모드가 발동하는 겨울 인생의 픽에는 레체의 크리스토비치나 출전할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반다가 팀에게 원정 첫 승리를 선물하는 그림으로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초기 픽은 1대1이었고요. 이 반다가 복귀하는 부분에서 0대1로 수정을 했는데 반다가 또 복귀를 했지만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팀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반다가 출전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9번 경기와 10번 경기, 헬라스 경기 두 경기를 묶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8번, 9번, 10번 세 경기를 묶어서 그 포트폴리오식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노아의 이슈가 많다 보니까 8번 경기는 따로 분석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9번과 10번은 물론 짧은 팩터지만 이렇게 묶어서 분석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번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세리에 A 12위 몬차와 15위 사솔로가 그 중요한 길목에서 합을 겨루는 일전이고요. 그레고리오 키포가 돌아왔죠. 몬차는 이 디그레고리오 키포가 돌아온 몬차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애초에 그 그레고리오가 없는 몬차 반대는 진리라서 뭐 승무패 프로토픽에도 효자 노릇을 많이 했죠. 그 그레고리오가 없는 몬차 반대는 진리고요. 초기 픽을 그 사솔로 승리 구간에 키핑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레고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솔로 승리 구간에 키핑을 해놓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멀리까지 이동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당겨서 무승부 구간에서 안착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선택 구간에서 8번 경기와 9번 경기가 제노아 무 그리고 몬차 패에서 뒤바뀌게 되죠. 제노아 패, 몬차 무로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바뀌는 셈이 되는데요. 바꾸면 또 최초 픽이 출몰 하는 승무패 게임의 슬픈 전설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8번과 9번을 무와 패 그리고 패와 무로 나누어서 두 장의 목표를 함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 최초 분석할 때 그 팀의 이슈가 지금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경기는 사실은 무에서 제가 패로 선택을 했고요. 9번 경기는 사수홀로 승리 구간에서 무승부로 일단 바꾸었습니다. 그럼 또 바꾸다 보면 최초에 선택했던 픽이 항상 나타나는 게 또 승무패 게임의 그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구간 그러니까 무패를 패무로 또 나누어서 두 장을 모두 함께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오 키퍼가 복귀한 몬차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일단 그 실점 자체가 그 매 경기 실점을 하던 몬차가 그레고리오 키퍼가 오면서 아마 물론 쉬면서 그 뭐 어떤 루틴이 달라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실점을 저는 1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키퍼가 있는 상황에서 복귀 경기니까 아무래도 실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대1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예상 수가는 1대1로 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그림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구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뭐 최종 선택에서 조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경기는 8번, 9번 경기와 한 쌍으로 묶어서 승구간과 승리 구간과 무승부 구간 그리고 패배 구간을 하나씩 공략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헬라스의 승리 구간에 미련 없이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8, 9, 10번 경기가 한 경기는 승리, 한 경기는 무승부, 한 경기는 패배 구간으로 공략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8, 9번 경기가 뭐 패무가 되든 무패가 되든 어차피 승리 구간은 없기 때문에 10번 경기 헬라스의 승리 구간으로 미련 없이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10번 경기의 예상 스코어는요. 멀티 3선의 붙박이죠. 몬테리시가 햄스트링으로 아웃 중인 프로시노네의 실점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부분과 헬라스가 홈에서 거둔 3번의 승리는 한결같이 멀티 득점이었다는 부분을 교차하여서 상기시켜 보면서 2대 1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조금만 길게 하면 이렇게 목이 금방 또 신소리가 나올 정도로 좀 아주 망할 놈의 그런 체력과 몸뚱아리입니다. 아무튼 송구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경기 분석을 해드렸고요. 정말 이 불금이라서 정말 즐거운 시간에 이렇게 불쾌한 목소리를 또 전달하게 돼서 정말 숭고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채널에서 방송해드렸던 5회차 승무패 이야기 2부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전술적인 이야기들로만 꾸리다 보면 지루해하실 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이야기의 변화를 모색해 보았습니다. 짧고 간결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겨울 인생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독자님들께 좋은 점은 취하고 불편한 점은 버려가면서 긍정적인 그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을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